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27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네. 별일 없이 잘 보냈습니다. 그 친구랑 놀러 잠깐 갔다 왔습니다. 아, 네. 문경환 기자님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주말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아이들이 참 행복하겠네요. 훌륭한 그 선생님의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좀 도망 다녀요.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이니 뭘 하죠? 네. 탈북자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네. 남측 결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효창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네. 거기 우리 이제 NK투데이가 부스를 차려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지나가다가 이제 제 아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거기 다들 이제 남북 관계 관련해서 네.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가지고. 네. 지나다니면서 아는 사람들 이제 계속 인사하고 그랬는데 네. 어떤 분이 요즘 탈북자 르포 계속 나오는 거냐 왜 안 나오냐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빨리 더 만나야 되겠는데요. 빨리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즘 다른 연재 하느라고 좀 네. 바빠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북자 만나실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네. 네, 저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예. 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자분 이야기를 하실 건데, 이번에도 대학원생 이야기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때 다 못해서 아.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분이 북한에서 학교를 다녀봤으니까요. 남북의 이제 학생 문화라든가 이런 차이도 좀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학 네. 학교 문화? 네. 네. 그 제일 크게 느낀 게 왕따 문화가 아주 심각하게 느껴졌대요. 네.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는 왕따가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북한에는 왕따가 없다는 겁니다. 네. 왜 친구를 왕따를 하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대요. 네. 적어도 자기가 다닌 학교에서는 왕따가 없었대요. 근데 제가 여러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북한에 왕따 문화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에서 한두 명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있어도 네. 그렇다고 따돌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좀 이유는 뭘까요?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분은 네.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네네. 북한의 이제 교육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 남북이. 네. 교육의 이제 질이나 방식 이런 것은 일단 별개로 하고 네. 교육 시스템에서 뭐가 다르냐면은 북한은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 담임이 이제 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담임이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반이 안 바뀌어요. 계속 챙겨주는? 네. 그러니까 이 한 반 친구가 만들어지면 그냥 계속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들이 계속 같은 반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왕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왕따를 한번 시켜놓으면 얘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왕따를 시켜야 된다는 건데 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냥 다들 친구가 되는 거고 그 반 애들끼리는 하나의 이제 동료 의식으로 딱 뭉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학교를 가더라도 그 애들이 중학교 어차피 한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니까 네. 그 동네에 있는 중학교를 다 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중학교에서 또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또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 그대로 유지해요. 네. 이렇게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네. 담임 선생님 한 번 맡으면 막 몇 년씩 그 똑같은 반 애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되는 거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몇 년간 한 학교 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아주 친해질 수 있고 애들도 선생님하고 아주 깊이 있게 통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왕따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런 시스템이다. 아무래도 왕따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상대방을 많이 무시한다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무시를 많이 하고 뭐 땅콩 회항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막 무시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서 왕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거기 영향을 덜 받아서 이런 왕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없거나 아니면 적거나 뭐 이런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초등학교부터 같이 생활하는 게 또 큰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네. 사실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1학년 네. 때 그런 거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엄청 친분이 많이 쌓여있고 되게 익숙하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니까 이게 좀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은 반에 계속 쓰는 뭐 대안학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안학교 내에도 왕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 계속 같이 쓴다고 해서 꼭 왕따가 없는 건 아니고 그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또 왕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게 한 번 왕따를 당하면 이게 장기화되는 거죠. 아, 졸업할 한 3, 때까지 4년. 그냥. 네네네. 그래서 더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더 폭력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같은 반인 게 또 좀 좋은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래 본 친구인데 내가 뭔가 그런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감정이 막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 우리가 갑자기 교육방송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의 왕따 문화라는 게 생긴 게 사실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아, 90년대 왕따라는 단어가 있긴 있었다. 90년대부터 등장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네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같은 반 내에서 누구를 따돌린다거나 이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시스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네. 학교 시스템이 그동안 바뀐 게 없어도 예전에 왕따가 없다가 90년대 들어서부터 왕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90년대부터 그 많이 이제 퍼져나간 게 그런 게 많이 퍼졌잖아요. 개인주의 문화. 네. 이런 게 많이 퍼지면서 이런 것도 좀 생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은 되는데 뭐 아무튼 북한에는 왕따가 없다. 뭐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네. 네. 그럼 북한 학생들도 어쨌든 시험은 보죠. 그렇죠. 북한도 시험을 봅니다. 네. 근데 이 북한 학교 시험과 한국의 학교 시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객관식이 없고 모두 주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지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지선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이렇게 오지선다형 문제는 한국에 와서 처음 봤대요. 그런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와. 그분 되게 당황스럽겠다. 아, 그렇죠. 네. 갑자기 5개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쓰다가 그전에는 이제 그냥 자기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주제를 딱 던져주면. 네. 그래서 학교 이제 예를 들어 무슨 과목 시험이다 그러면 문제가 몇 문제 안 된대요. 네. 4대 문제만 나오고 그거를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쭉 정리하고 되고 이거 이제 시험 첫째점이 되고 나면 성적이 교실 뒤에 보드판에 다 적어진대요. 학생 이름, 등수 이렇게 해서 차트로 쫙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좀 잔인하죠. 네. 실력 공개를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북한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주는 대신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막 상처받고 이런 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 얘기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심은 좀 생기긴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거에서 귀천을 많이 따지고 그러면은 약간 그 신경 많이 쓸 텐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의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잘 받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듣기에는 북한에서는 의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대우를 좀 덜 받고 육체 노동을 하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든지 좀 이렇다 보니까 굳이 공부를 무조건 잘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게 좀 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를 해도 여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덜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얘기는 차차 좀 해봅시다.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네. 그리고 탈북자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어요.
직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구나. 어쨌든 여기선 등수 공개하면 뭐 인권 침해 이런 것까지는 아닌 거라는 거죠. 예, 그런 네. 얘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학생들의 이제 생각도 좀 혹시 그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이제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네. 또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그분의 생각은 이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좋은 사회다. 네.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의 교육 현황을 보면 네. 교육열은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네. 그건 장점인데 이게 주입식 공부를 한다. 네. 그러니까 시험 좀 잘못 본다거나 수능을 망친다거나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시스템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한 명만 성공을 하고 그 한 명을 바라보면서 뒤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실패자가 되는. 10명이 있으면 한 명만 성공하고 9명은 다 실패하는. 네.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9명이 그 흔히 달관 세대라고 표현하죠. 이게 조선일보에서 아마 처음 나왔던 표현인 것 같은데 달관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달관 세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자포자기 하는 세대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친 청년들에게 원래 청춘이 그런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다. 청춘이 아프면 무슨 희망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병재 씨가 했던 네, 그 책 제목이. 아니 그 SNL이라는 프로그램에 작가로 있었던 유병재라는 코미디언이 했던 걸 좀 생각이 나네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 욕이라서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청춘이 아프면 그게 뭐가 청춘이 원래 아픈 거냐? 청춘이 아프면 그게 사회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상당히 이제 욕설 섞어가면서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코미디 프로에서 나왔던 건데 네. 그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네요. 이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나오고 나서 네. 그거에 대한 비난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뭔 청춘이냐. 네. 그럼 어쨌든 북한 학생들은 그러면 꿈이 있다, 뭐 좀 꿈을 꿀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떤 꿈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분 얘기는 북한 학생들도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어렸을 때는 꿈이 있대요, 다들. 네. 뭐 과학자가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뭐 이런 꿈들이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꿈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되면은 꿈을 꾸는 애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다른 탈북자들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다. 뭔 소리냐. 그건 개인의 이제 특성,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정이 그런 거지. 실제로 안 그렇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다 얘기하기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북한 학생들의 사회 진출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군대를 가요. 남자들 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는데 네. 이게 이분은 군대가 징병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모병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현장에 있던 북한에 살던 사람은 징병제라고 하고 밖에서는 모병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알아봤더니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모병제예요. 네. 그래서 이 군인을 모집하는 사업을 합니다. 네. 그걸 초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모병제잖아요. 네. 미국도 보면 대학가를 돌면서 군대에서 대학에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군인 모집 사업을 해요. 네. 지나다니는 대학생들한테 막 팜플렛 나눠주고 군대 가면 뭐가 좋으니까 군대 가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마치 일반 기업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자기 회사 홍보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북한도 이제 그런 초모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네. 거기는 학생들한테 막, 자, 군대 가자 설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군대 가는 걸로, 네. 이 학생은 대학 보내는 걸로, 이 학생은 직장 보내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대 가는 게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징병제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선택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걸 징병이라고 표현한다는 느낌. 네, 그렇죠. 자기가 군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지 취업할지 군대 갈지 이런 것들은
다 집단적으로 그냥 배치를 한다는. 약간 뽑혀간다 이런 네, 그렇죠. 배치를 한다 뭐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징병제처럼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면 어쨌든 제대는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제대하고 나면 어디 이제 공장, 기업소 아니면 농장 뭐 이런 데 이제 배치가 되는데 그것도 네.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 부대 애들은 야, 우리 부대는 전부 어디 농장으로 간대. 그쪽으로 주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대학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요. 아,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고등학생 졸업 숫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잖아요. 네, 지금 현황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돈만 있으면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아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네. 대출 받아서 네. 일단 시작부터 대학 시작부터 빚쟁이로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북한은 대학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학 입학 정원이 매우 적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건 진짜 우리 옛날처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대학 가는 것처럼 북한은 그런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진짜 쟤는 공부에 재능이 있구나 이런 애들이 대학을 가는 거죠. 약간 북한은 대학도 무상이죠. 그렇죠. 대학도 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학을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되겠죠. 네, 감당도 안 되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대학으로 보내는 경우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그 다음에 대학을 떨어졌다. 근데 내가 그러니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을 지원을 할 네. 수가 있어요.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재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학 떨어지면 그냥 너 군대 가거나 아니면 딴 데 직장 배치 가거나, 받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수라는 근데 개념이 그걸로 없어요. 상처는 안 받나요? 상처 받겠죠. 아무리 그래서 상처는 받겠죠. 근데 이제 기회가 또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군대에서 중간에 대학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대학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직장 대학이 또 있어요. 네. 공장 대학이라고 하는데, 네. 공장 대학으로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패턴이 있대요. 대학을 가는 경우가. 직접 가는 경우, 군대에서 가는 경우, 직장에서 가는 경우. 이 세 가지 네. 패턴으로 군대를 간다. 네. 근데 어쨌든 군대를 가야 전문 지식을 쌓고, 그래서 그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예를 네. 들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네. 일이 있으면 그 관련된 학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학을 못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걸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처음부터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은 별로 이렇게 가기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꿈이 없어지는 거죠. 뭐 어차피 시키는 거 하죠. 뭐 어디 공장에 배치되면 일하고 농장에 배치되면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꿈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이제 다른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대학을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 특성, 개인 특성, 뭐 지역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그 뭐 아는 동생을 좀 만났는데 그 동생이 저 때문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네. 그 북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학 문화가 좀 궁금하다. 아, 대학 문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학 문화는 뭐 나중에 네, 북한에서 다음에 대학을 다닌 사람을 만나서 제가 네, 술을 먹는지 이런 걸 물어보던데. 네. 그래서 네. 다음에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로 그 북한의 대학생들 술을 엄청 잘 먹는데 북한에는 대학가 술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술은 어디서 먹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비밀리에 잔디화돼서. 술은 잘 먹는데 평소에 잘 안 먹는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학교 앞에 술집이 널려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마음 내키면 가서 술 먹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실에서 먹을까 이런 생각. 그러진 않겠죠, 설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 네. 어쨌든 북한이 기본 통제사회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간다. 여행도 마음대로 못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좀 어떤가 궁금한데 혹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있었나요? 예,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아, 네. 저도 잘 몰랐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직장이 정해지면 네. 그 직장 근처에 집을
이렇게 마련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직장 근처에 집이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이사를 자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같은 경우는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러니까 무슨 허가를 받거나 그런 거냐? 아니고 같은 군 내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대요. 이사 가는 걸. 네.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다. 네. 그럼 그 집 주인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집 그쵸. 주인이 딴 데로 옮기면 나는 그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부동산 개념은 없어요. 네. 뭐 주택 매매 개념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는데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대요. 우리 집은 좀 그 작은 집이고 네. 저쪽 집은 좀 큰 집이다. 네. 그러면 큰 집으로 들어가고 그쪽에서는 작은 집으로 들어 맞교환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교환할 때 저쪽이 더 큰 집이기 때문에 큰 집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그쪽에 웃돈을 좀 얹어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개념은 있는데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다 그래요. 네. 네, 이거는 뭐 탈북자들마다 또 얘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집이 뭐 매매되고 있다,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이것도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온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 주택도 있어요, 북한에. 개인 주택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개인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국유 주택인 거죠. 근데 흔치는 않지만 개인 주택도 지어서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 지역에다가 이제 그건 땅은 일단 다 국가 재산이니까 네. 국가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땅을 빌린 다음에 그 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어서 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럼 팔면 어떻게 되죠? 그걸 이제 매매가 되는 건가? 팔려고 내놓으면 거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처럼 막 곳곳에 부동산 가게가 있어가지고 중개해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름아름으로 이제 나 집 팔고 싶으니까 살 사람 좀 물색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사는 그런 개념인 거고 보통은 이제 초반에는 그 제1동포들이 집을 많이 그렇게 자기 개인 집을 많이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북송된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네.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간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기 집을 지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 내에서는 다른 군으로도 이사를 할 수가 있대요. 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없대요. 왜? 출근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군 자체를 바꿔버리면 출근길이 멀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특별히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사실 직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도를 바꿔서 이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 이유가 없죠. 뭐. 아니 군을 바꾸는 것도 좀 뭐 직장을 그러면 옮기게 되면은 이사는 하는 거죠. 그렇죠. 직장을 옮기면 그 직장에 맞춰서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는 하는 거지만 뭐 굳이 도를 옮기고 뭐. 그리고 북한이 이런 대중교통 시설이 잘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나 뭐 기차나 이런 게 자주 다니거나 우리처럼 출퇴근 시간에 막 많이 다니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만 출퇴근 버스들이 많이 다니지 뭐 시골로 그냥 군 단위로 넘어가면 사실 버스가 이렇게 막 자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이 바뀐다거나. 걸어서 뭐 30분이다 1시간이다 그 정도 거리 안에 있어야 결국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개인 이제 차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는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북한에서도.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하거나. 근데 굳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까운 집을 준다는데 굳이 다른 데로 멀리 이사를 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집에 뭐 쥐가 출몰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그렇구나. 네. 어쨌든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여행에 대해서는 또 혹시 어떤가? 예. 여행은 쉬는 날 그냥 자유롭게 놀러 다닌대요. 그러니까 뭐 휴일, 뭐 일요일, 뭐 토요일 이럴 때. 그 다음에 도 안에서는 여행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도 안에서는 쉬는 날 어딜 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건 관계없고. 근데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여행 다니고 유유자적 하는 사람이 많기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다른 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무슨 여행 허가를 받는다거나 허가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개념은 없대요. 네네. 다만 이제 도를 벗어날 때는 여행 허가증이 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도에서 다른 도로 갈 때는 여행 허가증이 좀 필요하고 네. 그 여행 허가증을 받으려면 이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있다, 뭐 친척이 뭐 결혼을 한다, 사망했다, 뭐 이런 사유를 가지고 이제 허가증을 받는데 그것도 약간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유 사실 뭐 그걸 일일이 검증하겠어요? 그럼 청첩장 가져와봐, 뭐 사망 진단서 가져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형식적으로 쓰는 것 같고. 근데 왜 이런 여행 허가증 이런 게 있냐면은 네. 도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는 경우는 이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기본이 이제 1박 이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가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직장을 일단 쉬어야 돼요. 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직장에 신고를 해야죠. 나 이런 사유로 휴가를 쓰겠다. 네. 이런 이제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는 직장이 없으니까 뭐 좀 자유롭겠는데 어쨌든 도를 벗어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게 기차를 타고 도를 벗어날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도를 벗어날 때는 허가증도 없어도 된대요. 상당히 복잡하죠? 좀 복잡하네요. 네. 근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가 가격은 좀 더 싸고 교통비는 좀 더 싼데 먼지가 많이 날려서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비포장 도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포장도로 하려면은 석유화학 아스팔트 네,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석유가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런 거에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어쨌든 네. 여행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뭔가 열려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전하는 한국 언론들에 대해서 좀 이분이 뭐 얘기하신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네. 북한 하면은 주로 한국 언론들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한국 국민들은 야 저런 북한하고 꼭 통일을 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 프레임을 짜고 있다. 네. 근데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인데 좋은 점이 없겠냐? 네. 좋은 점도 얘기하고 나쁜 점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네. 한국 언론들은 너무 나쁜 점만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통일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 건가요? 어떨까요? 예. 네. 통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통일을 해야 된다. 네. 통일을 안 하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이런 당위론적인 통일 말고 네. 실리를 따져봐도 남북이 함께 하는 거, 뭐 남북 경협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기처럼 다들 통일을 원하는 줄 알았대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네. 태반이고 북한에 관심조차 없고 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많이 놀랬대요. 네. 지금은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념도 다르고 이렇게 대립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뇌리 속에 북한에는 뿔 달린 사람들이 산다고 뭐 이렇게 또 배워왔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네. 네. 그러면 탈북자로서 뭔가 한국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대한민국에 3만 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 정확하게 3만 명은 아닌데 반올림하면 3만 명 정도 될 거예요. 2,700 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27,000. 네. 27,000명 정도로 통계는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정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 하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가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네. 뉴스에나 나오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탈북자들은 탈북자 사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절대 그 사람들 말만 고지고대로 듣고 탈북자가 다들 저런 생각을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네. 그 탈북자들도 언론에 나오는 탈북자들 얘기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 특히 과격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더욱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좀 잘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탈북자 직접 만나본 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별로 볼 일이 그렇죠. 없지 않나요? 근데 네. 몰라요, 사실은. 탈북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것 만나도.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성 탈북자들 같은 경우 많은 수가 식당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말투가 그냥 그 중국 조선족, 그러니까 제중동포들하고 말투가 비슷하기 때문에 식당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이 조선족 억양이 나오면 저 사람이 그냥 중국에서 일하러 온 사람일까 아니면 탈북자일까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무도 탈북자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냥 조선족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뭐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를 제중동포라고 얘기를 하고 취직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예, 저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탈북자인데 그냥 제중동포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또 식당에 가면 워낙에 이제 일하는 아주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조선족 억양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다 조선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탈북자들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 사람은 혹시 탈북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들은 거나 인상적인 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네. 자기가 한 얘기들 또한 북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다. 자기가 북한을 전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네. 그래서 너무 자기 얘기를 100% 북한의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북한은 보통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자기 동네에서만 그냥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막 채팅을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 다른 지역 이야기라는 건 대부분 그냥 소문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소문은 뜬 소문으로 듣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서울 사람도 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부산에 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더라.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평양 사람이 뭐 함흥에 가면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주워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른 지역 얘기를 탈북자들이 막 하는 거는 네. 그렇게 신뢰할 건 못 되고 네. 자기도 자기 동네의 얘기만 그냥 한 거다. 네.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자기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자기 얘기만 100% 이렇게 북한에 네. 있는 사실로 이렇게 여기지는 말아달라. 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뭐 북한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뭐 소식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강도에 사는 사람인데 함경도에 있는 소식을 뭐 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함경도에 있는 사람인데 평양에 있는 소식을 전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럼 그런 뉴스 같은 경우에 좀 걸러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그렇죠. 뜻으로 좀 들리네요. 네, 뜬 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듣고 다음에 또 이어서 듣는 걸로 하면 네.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의 댓글 시간입니다. 네, 댓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동훈 기자님. 네. 슬픈 현실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네. 한 탈북 청년의 증언, 제 입장에서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살았을 때 거기는 워낙에 통제가 엄격하고 자유가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평양에서 살다 온 탈북자들의 증언과 청진에서 살다 온 탈북자들의 증언은 엄연히 다르다고 볼 수밖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주를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분이 좀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인데, 네, 그렇죠. 예, 탈북을 하신 것 같고, 탈북자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쓰는 얘기를 보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이분도 아까 이 소개해주신 탈북자와 비슷한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죠? 네. 네. 이상으로 스케치북 4월 27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스케치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에 업로드되는 북한 전문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스케치북은 아이튠즈, 팟빵, 유튜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바랍니다.